오늘의 바보는 데스몬드 흉보다 더 길을 잃었네. 그가 갑자기 게임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라스트라는 게임의 세계 말이야. 어이 봐봐. 들어봐. 엉덩이 요정이 그를 맞이했지. 그는 이 게임이 마인크래프트였다는 걸 떠올렸어. 트렘블론에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서바이벌 슬래시 RPG 게임 말이야. 카메오는 그 게임의 개발자 중 한 명이었고, 애시즈 오브 크리에이션과는 달리 이 게임은 실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지. 그의 프로듀서 아노하라는 기념하러 왔어. 지금까지 게임의 가장 큰 패치를 말이야.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았고 아마존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게임 작업을 했지. 오줌 쌀 시간도 없이 말이야. 오노하라는 계약서를 훑어봤어. 카미야가 얼굴에 뒤틀린 미소를 지으며 서명한 계약서를. 왜냐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바보를 속였거든. 게임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그에게 넘기도록 서명하게 했지. 공짜로 로시엔토 윌슨보다 더 큰 배신이었어. 카미야는 아노하라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지. 아노하라는 심지어 그를 그의 방에서 쫓아냈어. 카미야가 계약서에 그것까지 넘긴다고 서명했거든. 그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형씨는 목욕물도 못 챙겼지. 카미야는 그를 법적으로 고소하려고 했지만 그건 911 테러처럼 추락하고 불탔지. 오노하라는 대중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 그러던 어느 날 카미야는 오노하라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 그가 라스트에 너무 집착하니까 그냥 거기서 살라고 하더군. 이게 무슨 디지몬 환생 같은 개소리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카미야와 요정과 그녀의 발을 빨고 싶은 충동이 그 후에 빠르게 억제되었지. 카미야는 자신이 체험판 캐릭터로 플레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기본적으로 스탯도 없고 클래스나 장비도 전혀 없는 최악의 쓰레기였지. 요정이 카미야의 머리 위를 즐겁게 날아다니는 동안 형씨는 핑크빛 복숭아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리 복숭아가 많아도 그가 살아남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야. 첫날 밤 요정이 그의 이름을 물었지. 그리고 형씨는 말 그대로 치트 코드 이름을 사용했어. 그에게 개발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는 이름이었지. 그 빛이 요정의 눈을 멀게 했어. 마치 형씨가 그녀에게 섬광탄을 터뜨린 것 같았지. 그녀는 얼굴이 더 빨개졌어. 그가 자신을 실제 게임 개발자라고 소개했을 때 카미야 리피. 요정은 여기가 라스트의 세계라는 것을 확인했고 또한 카미야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것도 확인했지. 게임의 메타 데이터를 엿보고 나서 그리고 아나하라가 이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것을 보고 그는 리피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말했어. 에디슨이 테슬라에게 한 것보다 더 심하게. 카미야는 이 세계를 장악하기로 결심했지. 그리고 그의 충실한 조수인 리피와 함께 복수하기로. 그는 첫 번째 기지로 순간이동했어. 후줄근한 레벨 1 오두막이었지. 카미야는 그걸 보고 깨달았어. 아직 게임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두막 안에는 마법석이 있었어. 그건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 제작대와 상자를 합친 거였지.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큰 문제였어. 이건 죽도록 프로그램된 체험판 캐릭터라는 거지. 첫날 밤 그는 튜토리얼을 시작했어.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음식과 제작 재료를 모았지. 밤이 거의 다가왔으니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했어. 그 모습에 리피는 놀랐지. 지금까지 어떤 플레이어도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충분히 모은 적이 없었거든. 튜토리얼 단계에서 말이야. 그는 보석을 활성화시켰어. 엄청나게 많은 레시피가 나타났지. 하지만 형씨는 여전히 알고 있었어. 자신의 생존 확률이 평범한 사람보다 낮다는 것을. 1945년 히로시마에서 말이야. 붉은 달이 떠올랐지.
그리고 카미야는 숲에서 불길한 그림자를 발견했어. 저 귀여운 사슴이잖아. 잠깐만. 이게 뭐야? 이 고블린이 순식간에 사슴의 목을 잘라버렸어. 카미야는 나무검을 소환했지만 그의 스탯은 그가 오늘 밤 죽을 거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 고블린이 달려들었지만 카미야의 울트라 인스팅트가 발동했어. 그리고 고블린은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난사했지. 마치 우리가 부도카이 텐카이치를 하는 것처럼. 카미야는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었어. 모든 공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자기가 프로그램했으니까. 하지만 속도 스탯이 낮아서 배였지. 그래서 그는 반격을 시도했어. 고블린이 막아냈고 배를 너무 세게 차서 고블린은 낙태 찬성론자인가 봐. 이 쓰레기는 피를 토하고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빨리 일어섰지. 사실 그는 겁쟁이처럼 도망쳤어. 고블린이 그를 쫓아왔지. 하지만 그는 상태창을 열고 뒤에 바리케이드를 소환했어. 그게 고블린을 꿰뚫었지. 몬스터 시시 케밥으로 만들었어. 카미야는 재빨리 돌아가서 나무검을 내리쳤지. 몬스터의 간을 간지럽히려고 말이야. 그는 완전히 지쳤지만 적어도 하룻밤은 살아남았지. 그는 상황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 정상에 올라 복수하기로. 다음날 아침, 그는 리피와 함께 제작 시스템을 좀 더 테스트하고 있었어. 리피는 그가 재료를 파밍할 건지 확인하러 왔지. 오늘도 말이야. 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재료를 보고 이 멍청한 픽시는 다시 한번 놀랐어. 그리고 카미야는 설명했지. 어떤 여자를 빨리 만나야 한다고. 그는 그 지역의 지도와 주목할 만한 재료들을 떠올렸어. 또한 말했지. 재료가 3가지 종류의 자원으로 변환된다고. 마나 원소 그리고 골드. 그는 다시 보석을 활성화시켰어. 그리고 생성 과정이 시작되었지. 1분 후에 그는 나무화를 얻었어. 화살 몇 개, 감시탑, 그리고 통나무 몇 개를. 리피는 그가 만나려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챘어. 그리고 카미야는 대답했지. 살아남는 것이 그녀 없이는 7일째가 불가능할 거라고. 몬스터 습격은 매일 일어나지만 7일마다 스탬피드 이벤트가 발생하지. 그건 몬스터 습격과 비슷하지만 몬스터들이 모두 엘든링의 멜라니아 같다고 보면 돼. 고레벨 플레이어들도 이벤트에서 겨우 살아남는데 체험판 캐릭터는 말할 것도 없지. 또 리피는 정신을 잃고 있었어. 그의 생존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 이번에는 마이너스였지. 그가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건 선택지가 아니었어. 리피는 그를 돕겠다고 소리쳤지.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은 그녀가 직접 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을 거라고 했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세계에서 그의 챗GPT가 될 거라고.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고마워했지. 그 모습에 그녀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 그는 밖으로 나가서 감시탑을 설치했어. 그게 그의 바로 앞에 즉시 생성되었지. 그건 좀 불편했어. 아이템을 소환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바로 앞뿐이었으니까. 그는 위로 올라가서 숨막히는 경치를 봤어. 그건 정말 그의 숨을 멎게 했지. 리피는 이 놀라운 세계를 창조한 그를 칭찬했어. 그날 밤, 그는 아침까지 살아남으라는 새로운 퀘스트를 받았어. 그는 감시탑 꼭대기에 올라가 활을 소환하고 그의 집에 침입한 2마리의 고블린을 발견했지. 이제 그는 화살을 당기려고 했지만 힘이 마리아나 해구보다 낮아서 고전했지. 그는 어찌어찌 화살을 쐈지만 겨우 빗나갔어. 고블린 발 옆 땅에 맞았지. 리피는 자기 잘못인 것처럼 사과했어. 이 녀석은 찌질이지만 또 다른 화살을 쐈지.
고블린의 무릎에 맞았어. 예전에는 모험가였지만 이제는 아닐 거야. 카미야는 영초도 낭비하지 않고 또 다른 화살을 쐈지. 큐피드처럼 고블린의 심장에 곧장. 그리고 그는 뛰어내렸고 고블린은 즉시 그에게 달려들었지. 하지만 카미야는 쉽게 피하고 영거리에서 화살을 쐈어. 바로 머리통에. 그는 다른 고블린에게도 화살을 난사했지. 고블린은 자비를 구걸하려 했지만 카미야는 죽음의 형태로 자비를 베풀었지. 그리고 몬스터의 고통을 끝내줬어. 이걸로 그는 두 번째 퀘스트를 완료했지. 리피는 그의 엉덩이를 좀 더 칭찬했어. 그는 잠시 서 있었지. 이 엄마한테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숲에 숨어서 말이야. 다음 날이 밝았어. 그리고 카미야는 어젯밤 쏜 화살을 줍고 있었지. 자원을 아껴야 했으니까. 화살 하나가 없어졌어. 그리고 이건 그걸 찾으라는 퀘스트를 유발했지. 그리고 모험의 시간이야. 친구들을 데려와. 리피와 카미야는 아주 잘 숨겨진 발자국을 발견했어. 숲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었지. 그리고 리피가 먼저 갔어. 그녀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녀는 마치 오피 정찰병 같았지. 카미야는 플레이어가 NPC를 동료로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렸어. 그리고 가끔은 NPC가 플레이어의 기지 근처에 무작위로 생성된다는 것도.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퀘스트를 완료하면 그들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도. 모집할 수 있는 NPC 클래스는 아주 많았어. 연금술사와 대장장이부터 전투 동료까지. 리피는 잠시 찌질이를 멈춰 세웠어. 근처에 누군가가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엄마는 여전히 그들을 염탐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녀의 덫이 발동하자 그녀는 재빨리 먹이를 향해 달려들었어. 그녀는 가슴이 흔들리며 착지했지. 그리고 우리는 그녀의 이름이 아네모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녀의 클래스는 사냥꾼이었지. 그녀는 덫에 통나무가 걸린 것을 봤어. 그리고 카미야는 재빨리 자신이 적이 아니라고 외쳤지. 그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어. 그리고 쓰레기가 설명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그에게서 도망쳤지. 그에게 전생의 여자 경험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는 사실 놀랐어. 아네모네가 이렇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리피는 이렇게 말했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면 작업을 걸어야 할 거라고. 그리고 그는 게임 속에서 사는 것이 NPC를 살아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가 실수하면 그들은 동료가 아니라 적이 될 수도 있었지. 그는 기지로 돌아가 상태 창을 열고 전리품을 확인했어. 그들이 얻은 것을. 그 후에 그는 더 많은 것을 만들러 들어갔지. 그는 특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 네모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이야.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는 외로운 사냥꾼으로 살았다고. 그래서 인간의 온기를 제공하면 아마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인간의 온기가 그의 거시기는 아니길 바래. 그의 거시기 이름 말이야. 그는 제작 보석을 활성화시켰어.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했지. 한 여자가 좋은 주방 생활을 위해 필요할 모든 것을. 하지만 요리는 사실 카미야가 했지. 그리고 리피는 그의 기술이 높을수록 식사가 더 빨리 완성될 거라고 말했어. 나중에는 즉시 완성될 수도 있다고. 몇 분 더 야외에 서 있은 후에 아네모네가 나타나 그에게 새로운 구멍을 만들어줄 준비를 했어. 먼저 그가 혼자인지 물었지. 이것은 그가 리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 그래서 형씨는 평범한 남자라서 여자에게 거짓말을 했지. 혼자라고 말하고 자신을 소개했어. 그녀는 그에게 이 숲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물었어. 그녀에게는 낯선 곳이었지. 그리고 카미야는 자신도 방금 도착했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 자신도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다고. 그는 그녀에게 음식을 권했지. 그리고 츤데레인 척 엄청 노력했어.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고기를 들이밀고는 포기했지. 그녀는 그걸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어. 삼키고 전부. 심지어 푸드 오르가즘까지 경험했지. 그녀는 카미야의 남은 고기를 더 빨리 먹어치웠어.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좀 더 줄 수 있는지 물었지. 그는 줄 수 있지만 그의 고기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녀는 그가 뭘 원하는지 물었지. 카미야는 대답했어. 그가 몇몇 적과 싸우는데 그녀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매일 밤 침입을 당하기 때문이었지. 그녀는 이미 화살을 꺼내 들고 동의했어. 그리고 새로운 퀘스트가 나타났지. 그들 둘 다 하룻밤을 살아남으면 아네모네는 그의 동료가 될 거라고. 이번에는 3마리의 고블린이 공격했어. 하지만 카미야는 더 뒤에 숨어있는 몇 마리를 더 발견했지. 그들 모두가 돌격했어. 그리고 카미야는 적에게 준비하라고 소리쳤지. 그가 그렇게 검을 소환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놀랐어. 그리고 형씨가 돌진하고 막는 동안 아네모네는 이 혼란 속에서 쏠 수 없었지. 그를 다치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는 고블린 한 마리를 차면서 그녀에게 그를 쓰러뜨리라고 소리쳤어. 그리고 재빠른 화살 한 발로 형씨의 이마에 죽음의 빈디가 찍혔지. 그녀는 또 다른 신호를 기다렸어. 그가 화살로 고블린 한 마리를 더 밀어내는 동안 재빨리 뇌를 쏟아냈지. 몬스터 한 마리가 카미야를 쓰러뜨렸지만 형씨는 버터플라이 스윕을 했어. 그리고 아네모네는 재빨리 고블린을 쐈지. 바로 앞니 틈새에. 그녀는 엄청나게 집중했고 이제 고블린은 몇 마리밖에 남지 않았어. 그중 한 마리가 카미야를 공격했고 하지만 다른 2마리는 여자를 노렸지. 그녀는 활로 둘 다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단검을 뽑아 그들의 공격을 막았지. 마지막 순간에 카미야는 그녀에게 오두막으로 도망치라고 말했어. 그리고 이 고블린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네. 그녀는 아우라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백플립을 했지. 그리고 고블린이 한 걸음 더 내딛자 그의 발밑에서 땅이 터져 나왔어. 그리고 그는 꼬챙이에 꿰었지. 마치 2000년대 초반 평범한 남자의 머리카락처럼. 카미야는 이 덫을 미리 설치했었어. 그리고 이제 고블린이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네모네에게 집중하고 그녀는 다시 돌진했지. 카미야는 또 다른 공격을 막았지만 그의 무기는 무장 해제되었고 그는 무장 해제될 뻔했지. 그리고 고블린에게 목이 베일 뻔했지만 아네모네가 뚫었지. 재빠른 화살 한 발로 새로운 기 구멍을. 그들 둘 다 매우 지쳤지만 적어도 퀘스트는 완료했지. 하룻밤을 살아남으라는 퀘스트 말이야. 리피는 카미야를 향해 날아갔어. 엄청 걱정하면서 나중에 오두막에서 그는 적과 함께 제작 메뉴를 활성화시켰어. 그의 클래스가 마법석 계약자인지 물었지. 카미야는 그렇다고 확인하고 그녀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머물겠다고 말했지. 카미야는 그녀의 기술을 칭찬하고 악수를 했어. 파티를 결성했지. 다음 날 아침. 카미야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녀가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는지 물었을 때 형씨는 충격에 빠졌지. 그가 미녀를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 아침 그녀의 잠옷을 보고 가슴 부분이 터질 듯 말 듯 힘겹게 버티는 것을 보고 그는 부끄러워하며 재빨리 돌아섰지. 그녀가 계속 스트레칭하고 하품하고 신음하는 동안 우리 형씨를 정말 힘들게 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는 다시 숲 주위에서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어. 그의 빠른 기술로 아네모네를 놀라게 했지. 그리고 제작 시간이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재료가 부족했어.
기지를 레벨업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그는 아네모네에게 레벨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어. 그리고 그녀는 얼마나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한지 물었지. 많이. 7일 후에 일어날 몬스터 웨이브를 위해서. 그래서 그녀는 즉시 더 모으러 떠났어. 카미야는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 아네모네의 캐릭터는 재료 획득률이 증가했기 때문이야. 그는 리피에게 다시 개발 시스템을 소환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그의 방은 거대한 너드 시뮬레이터로 변했지. 그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내부에서 게임을 재프로그래밍하려고 하는 것은 AI가 버그를 수정해 주더라도 그가 실수하면 전 세계가 붕괴될 수 있었지. 그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리피에게 즉시 건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지. 그녀는 그에게 말했어. 아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이 모드를 사용하면 말이야. 그리고 즉시 활성화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 그녀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 뛰어들겠다고 했지. 그리고 카미야가 말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렇게 했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야. 이제 우리는 그녀를 디지몬 세계에서 봤어. 그리고 그녀는 제어 터미널로 날아가서 엄청나게 빨리 타이핑하기 시작했지. 이것은 크림슨 코어를 활성화시켰어. 그녀는 조금 늦게 알아챘지. 왜냐하면 그게 이미 그녀의 엉덩이를 먹으려고 했기 때문이야. 좋은 의미는 아니었지.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겨우 피했어. 그리고 이것이 유지보수 AI라는 것을 알아챘지. 그녀를 버그로 생각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을. 그녀는 100만 개의 팔을 가진 것처럼 타이핑했어. 그리고 접근 권한을 얻는데 성공했지. 하지만 AI는 여전히 그녀의 작은 엉덩이를 쫓고 있었어. 그리고 그것이 크게 한이 빼어 물었을 때 리피는 겨우 날아나왔지. 심장이 거의 터질 뻔했어. 카미야는 그녀에게 거기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걸 깨닫자 그녀는 속옷에 오줌을 좀 쌌어. 그는 그녀에게 시스템 안을 보라고 말했지. 이제 콘솔을 사용해서 말이야.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하자. 그 붉은 큐브들의 군대가 있었어.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그녀의 엉덩이를 탐내고 있었지. 카미야는 다시 들어가는 것은 자살 임무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녀가 울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 그녀는 그를 안으러 달려갔지만 그는 기뻐했어. 마침내 즉시 건설 모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아네모네가 돌아오자. 그녀는 기지가 커지는 것을 보고 놀랐어. 내가 그녀를 볼 때 내 속옷 블루캄처럼. 카미야는 그녀를 맞이하러 나갔지. 그들의 기지가 이제 레벨 3이라고 설명하면서 마법 제작석 덕분에 그는 그녀에게 좋아하는 오두막을 고르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녀가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거대한 포털이 나타났지. 카미야와 함께 더 많은 손님이 머물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포털이 사라지자 말 그대로 마을 사람들의 군대가 나왔어. 미녀들도 몇 명 있었지. 아네모네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 모두에게 머리를 잘라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 하지만 작은 소년이 그들 모두 앞에 섰어. 그녀를 막기 위해 카밀도 그녀에게 멈추라고 말했지. 그리고 그는 그 소년이 용감해서 기뻤어. 그는 자신을 카미야라고 소개했지. 그리고 그의 기지가 몬스터들에게 침입당한다고 설명했어. 매일 밤 말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남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 그 대가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며 중얼거렸지만 그때 장로가 나서서 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지. 카미야가 마법석을 언급하자 장로 실바는 기원의 돌이 그의 마을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듣고 놀랐지. 그때 꼰대 잭 월드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어. 그가 그들을 납치하려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그는 떠나려고 돌아섰지. 이 몬스터들을 직접 봐야겠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남자들의 절반을 데리고 갔지. 카미야는 아네모네에게 여기 사람들을 지키라고 지시했어. 그리고 그는 저기 멍청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떠날 거라고. 그는 숲으로 그들을 따라갔지만 그들은 그의 경고를 신경 쓰지 않았지. 그리고 덤불에서 갑작스러운 힉 소리가 용감한 영웅들을 놀라게 했지. 하지만 작고 귀여운 뿔 달린 토끼를 보고 그들은 안심했어. 카미야는 기지에서 멀어질수록 몬스터들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는 월드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지. 갑자기 귀여운 뿔 달린 토끼가 미쳐 날뛰었어. 그리고 월드에게 광견병 선물을 주려고 달려들었지. 용감한 영웅들은 어린애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하지만 카미야는 그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명령했지. 그리고 숨을 참으라고 그들은 놀랍게도 그렇게 했지. 카미야는 고추통 3개를 소환해서 토끼들에게 던졌지. 그들은 즉시 기절했어. 카미야는 바보들에게 빨리 기지로 뛰라고 소리쳤지. 그들은 겁쟁이처럼 잘 알려진 스타일로 그렇게 했지. 그들 모두 살아남았고 카미야의 기지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 심지어 월드도 더 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 그리고 몬스터들을 박멸하기 위해. 다음에 카미야와 리피는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 하지만 아까 그 아이가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지. 리피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그리고 카미야는 그 아이 멍청이가 목숨을 잃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지. 첫 번째 대규모 몬스터 습격대. 그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했었어. 플레이어들이 NPC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하는 동안 하지만 이제 소녀는 실제로 살아있었고 그는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 그들은 식탁을 차렸고 카미야와 정찰대가 돌아오자 월드는 배고프다며 음식을 달라고 했지. 성공하지 못한 화난 카렌이 그에게 음식을 좀 줬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카미야에게 먹으러 오라고 불렀지. 하지만 아네모네가 더 빨랐고 이미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은 모두 앉아서 먹었지. 멍청이가 아네모네에게 그의 검술이 좋은지 물었어. 그녀는 그의 검술이 괜찮다고 말했지. 그 말에 그는 흥분했어. 하지만 그의 궁술이 스티비 원더 수준이라는 것을 듣고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재빨리 사라졌지. 카밀은 멍청이가 죽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 플레이어들이 그를 전투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조차 그는 싸우기 위해 몰래 빠져나가 결국 죽임을 당했지. 그의 엄마는 그를 걱정했어. 하지만 아셀은 모두를 돕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지. 그의 아빠도 강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강했지만 바보는 아니었고 확실한 죽음으로 돌진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지. 카미야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아셀이 살아남도록 돕기 위해서 장로 설리번도 끼어들었지. 멍청이는 어린애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워서는 안 된다고. 설리번은 그때 카미야를 불렀어.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지. 여기에 술이 있는지 물었어. 맨정신으로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전투가 시작되면 그들은 모두 이 말을 듣고 웃었어. 그리고 카미야는 제대로 된 건배를 약속했지. 그들이 하룻밤을 살아남으면.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걱정했어. 그리고 리피에게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는 모든 사람은 죽을 거라고. 그가 이 게임을 그렇게 프로그램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카미야가 없었다면 그들을 격려하려고 했지.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는 가능한 한만이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밤이 서서히 가까워졌고, 그리고 카밀라는 전사들을 모았어. 다시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감시를 할 것이고, 몬스터들이 어디서 오는지 경고할 거야. 그리고 최고의 궁수 3명은 아네모네에 합류할 거야. 그리고 그녀의 지휘를 따를 거야. 나머지 남자들은 검을 사용할 거야. 한 그룹은 궁수 부대를 보호하고, 다른 그룹의 월드는 최전선에서 싸울 거야. 그들이 카미야에게 어떤 그룹에 합류할 것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 카미야가 아셀과 짝을 이룰 것이라고 듣고, 그의 어머니가 항의했고 카미야는 그녀를 진정시켰지. 아셀은 그의 근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게다가 그가 싸우면 레벨업하고 더 강해질 거야. 따라서 미래의 생존 확률도 높아질 거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는 아셀의 엄마에게 약속했지. 목숨을 걸고 그녀의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카미야는 아셀을 미끼로 사용할 계획이었어. 몬스터들이 그를 쫓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그를 죽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으니까. 이것은 위험했지만 이것이 지금 그의 유일한 선택지였지. 그는 엄마의 승인을 구했어. 그리고 아셀은 싸워서 강해지겠다고 소리쳤지. 그의 아버지처럼 엄마는 엄마라서 아들을 걱정했지. 하지만 카미야는 세상은 잔인하다고 소리쳤어. 하지만 그들은 싸워서 하룻밤을 살아남을 거라고. 그 말은 모두의 사기를 높였지. 밤이 마침내 왔어. 몬스터들의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지. 그리고 모든 고블린들이 똑같이 생긴 것을 보고 나는 그가 게으른 게임 개발자였다고 믿게 되었어. 사람들은 진영을 갖췄고 그리고 카미야는 리피에게 알려달라고 말했지. 아셀이 곤경에 처하면 적과 그녀의 궁수들이 화살을 쐈고 그건 이미 몇몇 고블린들을 죽였지. 카미야는 월드에게 경계를 유지하라고 소리쳤어. 그리고 지금까지 전투는 잘 진행되고 있었지. 월드는 자만해서 고블린 한 마리에게 달려들었지만 그건 그의 공격을 막았지. 그리고 옆에 있는 아셀을 발견했어. 몬스터가 소년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마자 베이고 찔리고 꿰뚫렸지. 그들은 진지를 지켜냈어. 더드로 몇몇 몬스터들을 제거하면서 말이야. 고블린 중 한 마리가 갑자기 레벨업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돌진했지. 이전보다 더 큰 힘으로. 그리고 심지어 아네모네도 몬스터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지. 지금은 이상한 방식으로. 그녀는 뛰어들었고 전투가 격렬해지자 리피는 카미야에게 뒤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자 그는 아셀이 마치 못이 피대 있는 것처럼 짓밟히는 것을 발견했지. 그래서 카미야는 그에게 일어서라고 소리쳤어. 아, 정말 좋은 조언이네 형씨. 아네모네는 실제로 소년을 도왔어. 고블린의 눈구멍에 화살을 쏴서. 하지만 몬스터는 그냥 화살을 뽑아내고 소년에게 계속 주의를 집중했지. 적은 이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월드는 소년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지. 하지만 낡은 양말처럼 내동댕 잊혀졌지. 그리고 몬스터는 다시 아셀을 쳐다봤어. 소년은 떨면서 용기를 내려고 애썼지. 고블린이 달려들었지만 카미가 나타났어. 겨우 제때 공격을 막았지. 하지만 고블린의 힘을 느끼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 그리고 그는 게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아셀을 죽이기 위해서 고블린은 카밀의 어깨를 으스러뜨리고 즉시 다시 소년을 노렸지. 하지만 이번에는 아네모네가 공격을 막고 몬스터를 쓰러뜨렸어. 월드는 오래된 너클 샌드위치를 먹였지. 하지만 몬스터는 그 디즈니 영화처럼 일어섰어. 볼드는 고블린이 배고프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샌드위치를 더 먹였어. 아네모네가 다른 눈에 화살을 쏘면서
카미야는 아젤에게 고블린을 죽이라고 소리쳤어. 그가 지금 맡고 있는 고블린을. 하지만 소녀는 페미니스트만큼 용감했지.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말이야 하지만 이 소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었어. 그래서 그는 고블린을 공격했지. 그리고 카미야는 찌르기 공격으로 뒤따랐어. 고블린이 쓰러져 죽자 그는 아이젤에게 계속 싸우라고 소리쳤어. 그들은 그렇게 했고 힘든 전투 끝에 모든 고블린들을 죽이는데 성공했지. 모두가 살아남고 마을 사람들과 재회했어. 그리고 아이젤의 엄마는 아들을 껴안고 울었지. 그가 살아남아서 기뻐했어. 카미야도 기뻤지. 아이젤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했지. 7일째 습격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모두를 구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카미야에게서 짧은 메시지를 받았어. 그 습격 때 한 사람이 죽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기지는 이제 레벨 5로 업그레이드 되었어. 사람들은 기지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놀라워했지. 실바는 이것이 마법석의 힘인지 물었어. 카미야는 그렇다고 확인하고 설명했지. 그들이 모은 모든 재료와 몬스터에게서 얻은 전리품도 모두 돌에 저장되어 제작에 사용된다고. 그리고 기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대회도 무술 수련장처럼 보였지만 실제 기지라기보다는 말이야 기지가 강해지는 것 외에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스탯도 향상시켰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더 많이 레벨업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야 했어.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러 갔어. 그리고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몬스터들을 막아냈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살아남고 더 강해졌어. 특히 아셀은 7일째. 마침내 왔어. 7일째 아침. 카미야는 그들의 무기를 살펴보고 있었어. 현금. 그리고 내구도가 낮은 것들을 묶음으로 분류했지. 그리고 모두 함께 묶었어. 그는 남자 중 한 명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말했지. 이 검들은 거의 부서졌다고. 그래서 아무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아셀의 엄마가 카미야를 불렀어. 마침내 와서 그들과 아침 식사를 하라고. 밤이 왔고 카미야는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설명하고 있었어. 몬스터 스탬피드가 그들의 기지를 습격할 거라고. 모두가 취해야 할 진영에 대해 명령을 내렸지. 그들은 긴장했지만 전투 준비는 되어 있었어. 우리가 검을 잠깐 엿봤을 때 아셀이 들고 있는 검은 조 바이든만큼이나 신선하고 새 것처럼 보였지. 카미와 그의 그룹은 다시 최전선에 있었어. 나머지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고 아셀의 엄마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그녀는 바보 같은 아들이 손상된 검을 휘두르는 것을 봤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지. 몬스터들이 땅과 하늘에서 때로 몰려왔으니까. 경고가 계속해서 나타났어. 가장 위험한 침략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지만 다행히 그들에게는 이 바보가 있었지. 그리고 그들을 구할 거에 완전히 부서진 검도. 수많은 몬스터들을 보고 사람들은 겁에 질렸지. 그리고 카미야는 궁수들에게 불화살을 쏘라고 명령했어. 아네모네가 주도권을 잡았고 그들은 화살을 비처럼 퍼부었지. 폭탄처럼 터지는 잘 숨겨진 덫에 맞았어. 불의 세계와 접촉했을 때 똑똑한 녀석이라서 몬스터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지. 하지만 카미야는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몬스터들은 계속 공격했고 하지만 형씨는 말 그대로 반으로 갈라졌지. 마치 로마 제국처럼. 그들은 계속 싸웠고 아네모네는 궁수들에게 몬스터를 조준하라고 지시했지. 뒤에서 오는 몬스터들을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지. 바로 눈에 명중시켰어. 하지만 몇몇 몬스터들은 통과했지. 창에 꿰뚫리기 위해서. 전투는 지금까지 꽤 잘 진행되고 있었어. 주위에는 죽은 몬스터들이 널려 있었지.
너무 잘 되어서 카미야까지 낙관적이 되었어. 갑자기 숲이 흔들렸고, 그리고 아네모네는 즉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깨닫고 경고했지. 카미야에게 뭔가 큰 것이 오고 있다고. 모든 고블린들의 거대한 타이탄이 땅을 짓밟았어. 그리고 카미야는 이것이 고블린 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작은 고블린들에게 버프를 주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 카미야는 믿을 수 없었지. 고블린 군주가 바로 첫 번째 스탬피드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그리고 큰 비명과 함께 그는 모든 고블린들에게 힘을 부여했지. 그들은 즉시 힘을 얻었고 더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지. 소녀는 공격을 막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기지를 방어했지. 고블린 군주 자신은 황소처럼 돌진했어. 아네모네는 궁수들에게 감시탑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했지. 고블린 군주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남자 중 한 명이 추락으로 다리가 부러졌고 그리고 아네모네는 그를 감자 자루처럼 끌었지. 소리치자. 엄마가 팔에 검을 들고 마을에서 뛰쳐나왔어. 그리고 아네모네는 그녀를 막지 못했지. 카미야는 이제 고블린 군주와 마주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아셀의 엄마에게 돌아가자 그녀는 실제로 망할 뻔했어. 이 고블린에게 튀겨지고 삶아질 뻔했지. 그녀에게는 다행히도 아네모네가 따라와서 즉시 고블린을 쐈지. 그녀에게 미쳤냐고 물었어. 그녀는 아셀의 검이 부러지기 직전이라고 설명했지. 그래서 그에게 새 검을 가져다 줘야 한다고. 그래서 아네모네는 자기가 하겠다고 말했지. 그리고 여자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했어. 그녀는 또 다른 고블린을 쐈고 뒤에서 3마리가 더 오고 있었지. 그리고 아가씨에게 말했어. 결국 검을 배달해야 할 거라고. 그리고 아네모네가 그녀의 등을 봐줄 거라고. 그녀는 달렸고 그리고 아네모네는 근처 모든 몬스터들의 어그로를 끌었지. 하지만 그들의 수를 보고 그녀는 너무 많이 끌었다고 두려워했어. 마을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었고 그들의 HP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지. 고블린 군주가 고블린들에게 힘을 부여했기 때문이야. 그의 외침으로 고블린 군주가 그들 모두를 쓸어버리려고 할 때, 그리고 에셀이 뒤에서 외쳤지. 달려가서 도와야 한다고. 그리고 카미야는 모두에게 방패를 들라고 소리쳤어. 거인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벌레처럼 짓눌렸지. 고블린들도 맞았어. 이건 카미야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 갑자기 에젤이 그의 옆으로 달려왔고, 그리고 고블린은 에젤을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지. 그리고 무기를 너무 빨리 휘둘렀어. 카미야와 함께 완벽한 패리 아니면 확실한 죽음을 노리고 그는 완벽한 패리를 성공시켰어. 그건 고블린의 공격을 완전히 무효화시켰고 심지어 몬스터를 무장 해제시켰지. 그리고 카미야는 기뻐하기도 하고 방금 한 일에 겁을 먹기도 했지. 몬스터는 다시 비명을 질렀고 그리고 에젤은 말했어. 다음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거라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했지. 싸울 힘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카미야는 몬스터 뒤로 달려가서 또 다른 완벽한 패리를 성공시켰지. 하지만 이대로 싸움이 계속되면 결국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는 리피에게 RNG 콘솔을 보여달라고 소리쳤지. 그녀는 그렇게 했고 카미야는 RNG와 AI를 봤어. 밸런싱이 둘 다 활성화되어 있었지. 이 두 가지 옵션이 켜져 있다는 것은 카미야가 모든 공격이 치명타인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 방어 스탯을 완전히 무시하고 2배의 피해를 입히지만 확률이 너무 낮았지.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할 확률이 더 높을 정도였어. 하지만 카미는 무작위 숫자 생성에 버그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지.
그건 기본적으로 모든 공격을 치명타로 만들었어. 짧은 시간 동안 플레이어가 연속으로 15번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면 자신의 공격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말이야. 그는 그걸 시도할 생각이었지만 15번을 막아낼 확률은 최악이었지. 특히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죽기 때문이야. 그는 준비했고, 그리고 고블린 군주는 그에게 공격을 퍼붓는 것을 매우 기뻐했지. 그는 처음 2번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고블린은 공격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 그 모습에 아셀은 걱정했지. 하지만 형씨는 자기 싸움에나 집중해. 그의 엄마가 마침내 도착했고 우리는 카미야가 페리를 절반 이상 성공시킨 것을 봤어. 심지어 고블린 군주도 이제 좀 지쳐가고 있었지.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작은 고블린 중 한 마리가 돕기 위해 달려들었어. 카미야는 치명타까지 한 번의 페리만 남았지만 작은 고블린이 뒤에서 공격했지. 멍청이가 달려들어 공격을 막았지만 그의 검은 산산조각 났지. 하람베가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때 내 심장처럼 말이야. 그의 엄마가 소리치며 새 검을 던져줬어. 멍청이가 잡고 재빨리 고블린을 죽였지. 기다려줘서 고마워 고블린 군주. 지금 공격하러 가줘서. 그래서 카미야가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게. 그리고 치명타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소녀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모든 방향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지. 마지막 일격으로 고블린 군주를 죽였어. 그리고 작은 놈들은 겁에 질려 흩어졌지. 카미야는 스스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어. 아셀과 그의 엄마는 하룻밤을 살아남아서 기뻐했지. 갑자기 고블린 군주가 눈을 뜨고 소년을 노렸어. 그의 엄마가 밀쳐냈고 치명적인 일격을 대신 맞았지. 카미야는 그 생물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 그는 그걸 끝냈지만 너무 늦었지. 이제 그녀의 마지막 말로. 그녀는 아셀에게 아버지에게 간다고 말했어. 그리고 아셀에게 훨씬 나중에 그들에게 오라고 말했지. 그들은 그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듣기를 고대하고 있을 거라고. 그때 그리고 그녀는 죽었지. 카미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얼어붙었고 모든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지. 전투는 끝났고 시스템은 카미야를 축하했어. 퀘스트를 완료한 것에 대해 다음날 아침 그는 그녀의 무덤에 꽃을 바치고 리피에게 말했지. 이 게임을 프로그래밍하는 것 외에 그는 여전히 모두를 구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그녀는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형씨는 자신의 오만함이 탓이라고 말했지. 아셀의 엄마의 죽음에 대해 리피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말했지. 그 덕분에. 하지만 그는 그냥 혼자 있고 싶다며 걸어갔어. 그리고 에메니가 나중에 그에게 다가왔지. 그리고 새들을 쏴 죽였어. 마치 정치인처럼 게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과 없이 중동을 폭격하는 것처럼. 그녀는 카미야에게 이 세계에서는 때로는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빼앗기기도 한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따라오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들은 훈련장으로 갔지. 그녀는 아셀을 가리켰어. 그는 매우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어. 장례식 이후로 충분히 강해지고 싶었기 때문이야. 경험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엄마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만큼. 형씨, 왜 갑자기 내 방에 비가 오는 거지? 갑자기. 아셀은 카미야를 발견하고 신나게 그에게 달려갔어. 그리고 카미야가 사과하고 싶을 때 아셀은 그냥 대련을 하자고 했지. 레벨업하고 더 강해져야 했기 때문이야. 카미야는 눈물을 참았지만 검을 잡았어. 소년에게 봐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카미야로서 대련을 시작했지. 마침내 깨달았지. 이 모든 NPC들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숲에서 한 쌍을 봤어. 소년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 그의 스승은 마법석으로 만든 화살을 찾았어. 그리고 그들은 카미야의 기지로 향했지. 그들이 기지에 도착했을 때 카미야는 그들을 발견했어. 마을 사람들도 모두 주위에 모였지. 난쟁이 도른이 쿵쿵 걸어와서 매니저를 보자고 요구했어. 내 마른 마을 촌장을. 그의 제자 진저는 기본적으로 대리 수치로 죽어가고 있었지. 카미야가 앞으로 나섰고, 그리고 도르는 그에게 마법석에 대해 물었지. 하지만 진저는 정중하게 설명했어. 난쟁이들이 희귀한 재료를 찾고 있다고. 카미야는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 둘은 기꺼이 받아들였어. 그들은 함께 먹었고 카미야는 게임에서 어땠는지 기억했어. 이 둘은 장인 NPC였지. 무기를 전설 등급까지 제작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어. 카미야는 그의 마법석을 만지고 싶은지 물었지. 솔직히 말해서 그건 엄청 의심스럽게 들렸어. 진저가 설명했지. 그들이 현자의 돌을 찾고 있다고. 그리고 물론 카미야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지. 그리고 진저는 설명했어. 지금까지 어떤 난쟁이도 그것을 본 적이 없다고. 토미는 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지. 특별한 보상으로. 멀티플레이어 레이드 퀘스트 말이야. 그는 난쟁이들에게 말했지. 그들에게 마법석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금은. 하지만 그 대가로 그들의 무기를 업그레이드해 주길 원했지. 그들은 기쁘게 동의했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어. 카미야는 그들을 그의 마을에 합류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나중에 그는 그들을 돌로 데려갔어. 도리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지. 아니, 이건 아니야. 카미야는 그들에게 와우, 전혀 몰랐다는 연기를 했지. 그리고 이 남자에게 그냥 오스카상을 줘. 도리는 해가 뜰 때 떠난다고 말했지. 금지된 돌을 찾기 위한 탐색을 계속하기 위해. 카미야는 그들에게 제안하려고 했지. 이 지역 최고의 작업장을. 하지만 도르는 틴더에서 여자가 그러듯 그를 차단했지. 오피트구 인치 프로필을 보고 카미야는 방향을 틀었어. 도르는 가망이 없다고 깨달았지. 하지만 진저는 그녀는 조종하기 더 쉬울지도 몰라. 내 말은 설득하기. 밤이 깊어졌고 바로 그때 고블린들이 예정된 학살을 위해 나타났지. 난쟁이들은 뒤에서 지켜봤어. 마치 VIP 시사회에 있는 것처럼. 궁수 소년이 활약하기 시작했지. 그의 세화를 칭찬했어. 마치 간 노린 것처럼. 데스티니의 이국적인 무기 말이야. 진저는 싸움을 분석하기 시작했지. 정확히 어떤 종류의 무기가 필요한지 계산하면서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도르는 그녀가 생각에 잠긴 것을 발견했지. 다음 날 난쟁이들은 짐을 챙겼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떠나려고 했지. 고블린들이 못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마을을 비패로 만드는 것을. 월드와 아셀도 진저에게 다가갔지. 그들이 더 좋은 무기를 휘둘러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가 만든 것보다 마리아 월드는 그녀의 등을 쳤지.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오늘 떠난다는 것을 듣고 월드와 아셀은 그들을 배웅했지. 카미야가 다가오자 진저는 망설였어. 벌써 떠나느냐고 물었지. 그녀는 도른이 떠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지. 그리고 카미야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어. 그리고 그녀 없이는 마을의 생존 확률이 암호화폐보다 낮다고 설명했지. 형씨의 은행 계좌 말이야. 그는 기본적으로 그녀에게 영구적인 직업을 제안하고 있었지. 혜택과 함께 말이야. 그리고 그녀가 막 넘어오려고 할 때 도른이 쿵쿵 걸어나와 길을 떠날 준비를 했지. 진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어. 그리고 스승에게 머물러도 되는지 물었지.
도르는 돌아섰지. 마치 톱십 애니메이션을 발표할 것처럼 보였어. 배신 연설 말이야. 하지만 대신 그는 그녀에게 도전했지. 그는 그녀에게 무기 하나를 단조해야 한다고 말했지. 그녀가 반쪽짜리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즉시 일을 시작했지. 카미야는 필요하면 돕기 위해 거기에 있었지. 그녀는 이것을 혼자 하고 싶어 했어. 대장간에서 완전한 독립 여성 모드로. 그래서 카미야는 그녀를 내버려 뒀지. 그날 늦게. 그녀는 도른에게 무기를 선물했고 검사 후에 도른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지. 하지만 미래의 무기를 제작할 때는 그녀는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놀랐지. 도른이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하자. 그는 카미야에게 그녀를 조심해 달라고 부탁했지. 그녀의 스승이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지. 그리고 이제 노련한 장인을 얻었으니 카미야는 그들의 기지를 다시 레벨업하기로 결심했지. 모두가 새로운 기지를 보고 놀랐어. 레벨 8이었지. 이제 카미야는 거기에 서서 아우라를 모으고 있었고, 그리고 진저는 마법석의 힘을 보고 놀랐지. 그녀는 심지어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작업장을 얻었고 바지를 좀 적실 뻔했지. 카미야는 리피와 함께 나왔지. 그를 칭찬하면서 그가 모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동안 더 많은 자원을 더 정확히는 만화를. 분명히 레벨 8을 달성하면 새로운 NPC 스폰이 잠금 해제되지. 보통 D컵인 NPC 말이야. 다음 며칠 동안 진저는 완전 토니 스타크 모드로 들어갔지. 그리고 그들의 무기와 갑옷을 개선했어. 야간 습격을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만들었지. 두 번째 스탬피드까지 3일 남았어. 그녀는 심지어 흑 골렘을 생산했지.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미래 전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골렘은 주인의 기술과 스탯을 얻지만 열화된 버전으로. 그리고 아나미는 좀 회의적이었지. 이 흙덩이의 전투 능력에 대해. 그들은 심지어 필수 여성 직업도 할 수 있었지. 요리와 청소 같은. 사람들이 골렘을 검사하는 동안 그들 중 하나가 활성화되었지. 그건 다름 마나 원천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 바로 그때 그들은 숲에서 새로운 하렘 추가 멤버가 오는 것을 발견했지.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흰 숲의 여왕의 딸이었지. 울리시아. 그는 이 마을의 지도자에게 결투를 신청했지. 그리고 솔직히 나는 이 미녀에게 티베깅 당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모두가 그녀를 보고 놀랐지. 심지어 카미야도 이렇게 일찍 예상하지 못했어. 그녀는 카미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지. 그리고 리더십을 위해 결투를 신청했지. 카미야는 늘 그렇듯 사업가라서 그가 이기면 뭐가 좋은지 물었지. 그녀의 대답은 그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거라는 거였지. 그녀는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전문 딸쟁이로서 나는 지금 법적으로 입을 다물어야 해. 내 소녀는 속으로 예스를 외치고 있었지.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그들은 대치했고 긴장감은 스눕독보다 높았지. 그리고 결투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 마을 장로가 나와서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지. 그리고 진저는 그녀가 엘프라고 설명했지. ETA 부족 출신이라고. 그녀는 이 제 10번째로 손가락을 가리켰지. 그리고 카미야는 그의 동전이 땅에 닿으면 결투가 시작된다고 말했지. 그는 그것을 던졌고 둘 다 공격 준비를 했지. 율리시아가 바람배기를 보냈고 카미야는 쉽게 피했지. 하지만 사람들은 공격 마법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놀랐지. 그들은 카미야를 걱정했어. 율리시아가 더 많은 공격을 보냈기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 소녀는 모두 피했지.
이혼한 아빠가 양육비를 피하는 것처럼. 그는 율리시아가 플레이어를 죽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처음 만났을 때 하지만 그들이 그녀를 이기더라도 그녀는 약속을 어기고 모집할 수 없었지. 그가 계속 피하자 그녀는 눈에 띄게 압도당하고 있었지. 카미야가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기 때문이야. 그는 심지어 그녀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었지. 진저가 만든 방패로. 그녀는 그의 쓸기 공격을 피하며 멀리 피했지. 하지만 그는 겨우 빗나가는 상단 배기를 보냈어. 사람들은 그녀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 울리시아가 궁극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바람의 춤. 카미는 그녀가 채널링을 끝내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가 단조라고 소리쳤을 때. 하지만 형씨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지. 그녀는 채널링을 마쳤고 거대한 잔디 토네이도가 나타났지. 하지만 그녀가 카미야에게 그것을 보내려고 할 때 휙 사라졌지.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카미야가 그의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봤지. 그리고 그녀에게 볼라를 보냈어. 그녀의 다리에 감겼고 그리고 그녀를 땅에 내동댕이 쳤지. 그녀는 탈출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두 다리는 검으로 묶여 있었지. 그녀의 뇌를 긁기 몇 인치 전에 카미야는 이 지역의 만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지. 그녀가 궁극기를 펼치기에는 그리고 그녀가 이제 그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지. 그녀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카미야는 불길하게 미소 지었지. 그 모습에 소녀는 거의 울 뻔했어. 그녀는 공식적으로 마을에 합류했지만 나는 청소 안 한다는 태도로 그를 대했지. 마을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 그들은 기꺼이 바닥을 닦을 거야. 고위급 마법사가 고블린에게 먹히는 것을 막아준다면 카미야는 오늘 밤 전투에서 그녀를 시험해보고 싶어 했지. 내 말은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잠시 후 그들은 골렘을 따라 숲으로 갔지. 그리고 카미야는 리피에게 물었어. 현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앤드류 테이트의 사기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할 수 없었고 그는 궁금해했지. 게임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유를. 원래 프로그래밍했던 것과 다르게 그는 최대한 빨리 레벨 100에 도달하고 싶어 했지. 그래서 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갑자기 율리시아가 뒤에서 불렀지. 그들이 오랫동안 걸었다고 불평하면서. 하지만 카미야는 그냥 말했지. 몬스터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계속 걸었지. 그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어. 그리고 그녀는 자랑스럽게 선언했지. 어떤 바람이든 사용할 수 있다고. 마법 주문 말이야. 하지만 그는 그녀의 수다를 멈췄지. 여기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물으면서. 그리고 그녀는 바람을 몇 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지. 여기서는 공격 주문 말이야. 그녀는 다시 불평했지. 이 부분에 만화가 났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카미야는 그녀를 탓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지. 단지 그녀가 현재 한계를 알기를 원했을 뿐이라고. 그녀는 다시 불평했지 않다고. 그리고 진저는 물었어. 율리시아와 골렘을 짝지을 것인지.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지. 율리시아가 그들의 유일한 마법사였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녀 밑에 골렘을 두면 그들도 주문을 시전할 수 있을 거야. 그는 그녀에게 만화를 골렘에 주입하라고 명령했지.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 골렘에서 마법이 밝게 빛났지. 그녀는 공중에 떠서 지팡이를 휘둘렀어. 골렘도 날개 만들었지. 카밀라는 그녀에게 준비하라고 말했어. 그들이 멀리서 뿔 달린 토끼들의 군대를 발견했을 때 그 생물들이 공격했고 그리고 율리시아는 토끼들에게 마법을 보냈지. 골렘들도 똑같이 했어.
불쌍한 짐승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지. 하지만 울리시아는 골렘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갔어. 그리고 토끼들을 없애기 위해 다른 스위치를 사용했지. 모든 방향에서 바람 주문으로 몇몇은 탈출했지만 대부분은 찰리 커크 대우를 받았지. 그녀는 만족스럽게 날아 내려왔고, 그리고 카미야는 그녀에게 더 열심히 훈련하라고 말했지. 그리고 그녀는 안다고 좀 더 불평했어. 장면은 현실 세계로 바뀌었지. 오노하라가 카미야의 진행 상황에 화가 나서, 그리고 그를 위해 더 어렵게 만들기로 결심했지. 밤이 왔고 골렘들은 율리시아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지. 그녀는 거만하게 고블린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지. 큰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자 고블린들은 전략적인 진영을 갖췄고, 그리고 카미야는 그들의 기지가 강해질수록 적이 더 똑똑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는 아네모네에게 신호를 보내 화살을 퍼붓게 했지. 적의 방어 진영을 흩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율리시아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지. 그리고 그녀는 즉시 골렘과 함께 들어갔지. 이것은 고블린들의 진영을 더욱 흩뜨렸지. 그리고 이제 카미야의 차례였지. 그와 마을 사람들이 공격하면서 화살들이 고블린들의 한 그룹을 쓰러뜨렸고, 지상 부대는 다른 그룹에 집중했지. 율리시아가 위에서 그들을 지원하면서 월드는 작은 무리에게 돌진했지만 율리시아는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지. 그녀가 이미 거기에 바람 공격을 보냈기 때문이야. 월드는 그녀에게 거의 죽일 뻔했다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그의 맵 인식 부족을 탓했지. 그리고 이 논쟁은 형씨를 거의 죽일 뻔했어. 다른 고블린이 앞에서 그를 공격했을 때 카미야는 고블린의 머리를 잘라냈고, 그리고 월드는 키를 확보하기 위해 목을 찔렀지. 전투는 계속되었고 1시간 후에 모든 고블린들은 죽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 월드가 율리시아에게 무모하다고 소리쳤을 때 카미는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기뻤지.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논쟁하는 것을 보고 그는 팀워크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기지는 공식적으로 레벨 10에 도달했고, 그리고 요새는 너무 튼튼해 보였지. 프레퍼들도 땀을 흘릴 정도였지. 심지어 전문 혐오자인 울리시아도 이제 기지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했지.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재료를 모았지. 미친 듯이 기지를 10으로 레벨업하기 위해 두 번째 스탬피드 전에 곧 일어날 일이었지. 그리고 그건 모두 아네모네와 울리시아 덕분이었어. 카미야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소리쳤지. 또 다른 포털이 열리려고 할 때 잠시 후에 나타났고, 그리고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지. 카미야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행복하지 않았지. 무작위로 이곳에 끌려온 것에 대해 몬스터들과 싸우기 위해 그리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 카미야는 미안하다고 했지 그건 불가능했으니까. 그리고 1g은 여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지. 마을 사람들은 납치된 것에 대해 행복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외교관 월드는 새로운 녀석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지. 약 3초 동안 잘 진행되었어. 누군가 한 번의 모욕으로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까지. 월드는 즉시 이성을 잃었고, 그리고 그 남자를 플레이도로 만들 뻔했지. 아네모네는 물었어. 전투에서 새로운 녀석들을 제외해야 하는지. 오늘 밤하지만 카미야는 말했지. 몬스터 웨이브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혼자서는 말이야. 아네모네는 이에 대해 불길한 예감을 가졌지.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정착했고, 그리고 불평하거나 벌거벗고 있지 않았지. 그들 중 일부는 훈련장에 모였어. 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하지만 새로운 녀석 중 한 명이 엄청 의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지.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해가 지자 모두가 마지막 식사를 위해 모였지. 버터 나이프로 긴장감을 자를 수 있을 정도였어. 그리고 카미야는 알고 있었지. 오늘 밤의 전투는 잔인할 것이라고. 이 때문에 밤이 왔고 몬스터들이 침입했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기지를 방어하면서 논쟁했어. 재앙의 레시피였지. 카미야는 그들을 이끌려고 노력했지. 최선을 다해서.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마을에 숨어 있었어. 그리고 전혀 싸우지 않았지. 리피는 카미야를 위해 그들을 염탐하고 있었고, 궁수들과 그리고 율리시아는 고블린들을 막고 있었지. 그녀는 이 시점에서 즐거워하고 있었어. 그냥 경련을 일으키며 저주받은 몬스터들을 폭파시켰지. 갑자기 고블린이 그녀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녀는 겨우 제때 멈췄지. 그리고 땅에 떨어졌지. 고블린 군대가 바로 그녀 앞에 있었어. 그녀는 그들이 뇌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 그리고 카미야는 모두에게 대비하라고 소리쳤지. 두 번째 웨이브가 오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율리시아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지. 갑자기 새로운 녀석 중 한 명이 찔렸을 때 그는 두려움에 도망치기 시작했지.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어. 그들도 도망치기 시작했지. 두 녀석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기지에 있던 녀석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 의심스럽게 엘프는 혼자 버티고 있었지만 눈에 띄게 지쳐가고 있었지. 리피는 카미야에게 일부 병사들이 전장을 이탈했다고 알려줬어. 나머지는 지쳐가고 있었지. 그녀는 전투 AI 스위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소리쳤지. 그리고 카미야는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 그는 모두에게 자신주의로 모이라고 소리쳤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자. 카미야는 마법석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지. 그들을 버프하기 위해서 그는 설명했지. 그렇게 하면 몸에 큰 부담이 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거라고. 남자들은 동의했고 그는 그들에게 돌아서라고 말했지. 그리고 그의 개발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AI를 변경했지. 그들을 전문가 전투 모드로 제어하는. 이렇게 하면 NPC의 기억을 지울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시스템을 활성화시켰지. 그리고 녀석들은 압도적인 힘을 느꼈지. 카미르는 버프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상기시켰지. 그리고 그들이 싸우러 가자. 고블린들은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 그들은 쉽게 그들을 베어 넘겼지. 하지만 그들은 지역 츤데레를 잊고 있었어. 그는 소드마이든이 고블린 슬레이어 애니메이션에서 경험한 것을 경험할 뻔했지. 카미야는 그녀를 그 지옥에서 구해주었고 다른 사람들도 재빨리 그를 뒤따랐지.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 그리고 카미야는 이것이 버프의 대가라고 설명했지. 그는 그들에게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지. 그리고 고블린 리더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골렘을 사용할 거라고. 병사들은 앞으로 돌진하여 고블린들을 베어 넘겼지. 마치 큐브릭이 사이닝을 감독하는 것처럼. 카미야는 검을 던졌고 그리고 멍청이에게 자신을 발판으로 사용하라고 말했지. 그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고블린의 두개골을 몸통에서 분리시켰지. 그들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모두가 엄청나게 지치고 부상당했지. 그리고 리피는 탈영병들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 카미야는 말했지. 그들은 숲에서 몬스터에게 죽거나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장면은 고블린 흑마법사로 바뀌었지. 이에서 그들을 염탐하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카미야는 그들이 음식을 많이 훔쳐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하지만 머물렀던 새로운 녀석들은 옛 마을 사람들과 정말 잘 어울렸지. 그들은 다음 날 밤을 쉽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 덕분에 에우라시아가 너무 강해져서
그녀는 혼자서 여러 고블린들을 상대할 수 있었지. 하지만 고블린들은 너무 빨리 적응하고 있었어. 그리고 카미야는 여기서 뭔가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14일째 밤이었지. 그리고 두 번째 스탬피드가 그들을 덮쳤어. 그리고 이번에는 고블린들이 전투의 투석기를 가져왔지. 율리시아는 이제 불 마법을 사용하며 날아들었고, 그리고 화살들이 날아들었지. 이란 핵시설처럼 그 지역을 폭파시켰지. 그리고 녀석들은 돌진해서 고블린들을 죽이기 시작했지. 아네모네와 그녀의 궁수들과 함께 화살로 그들을 지원했지. 전투는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몇몇 고블린들이 빠져나가 벽에 도달했지. 그곳의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했지. 그리고 리피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탈영할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옛 탈영병들이 너덜너덜해진 채 돌아왔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들여보냈고 그건 큰 실수였지. 이 녀석들이 좀비로 변했기 때문이야. 이것을 보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 문을 연 녀석이 죽은 채 리피를 포함해서 좀비들이 돌진했고, 심지어 리피도 좀비가 후반부 이벤트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녀는 카미야에게 알리기로 결심하고 그를 불렀지. 음성 채팅을 사용해서 그는 대답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그의 얼굴에 어두운 표정이 떠올랐지. 그는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지. 흑마법사에 의해서. 그는 최소한 레벨 30 이상의 몹이었지. 율리시아에게 돌아가자. 그의 공격이 이제 고블린들에게 막히고 있었어. 그래서 그녀는 멀리 피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때 고블린들이 투석기를 꺼내는 것을 봤지. 그리고 에밀리도 이것을 알아채고 뛰어내렸지. 화살을 사용하여 들어온 좀비들을 막았지.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죽일 수 없었지. 이미 죽었으니까. 고블린들은 투석기를 가지고 벽에 도달했지. 그리고 이 혼란은 카미야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지. 고블린들은 벽을 기어올랐고 율리시아와 다른 사람들을 밖에 가두었지. 카미야는 이 속도라면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는 기지로 달려갔어. 그리고 가는 길에 율리시아를 도왔지. 오래된 도널드 트럼프 방법을 사용하고 고블린들을 폭격했지. 이것은 그들의 진영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엘프 미녀는 더 많은 마법으로 공격했지. 하지만 카미야는 멈추지 않고 마을을 향해 계속 나아갔지. 고블린 떼가 벽을 기어오르고 있었고 몇몇은 카미야를 막았지. 하지만 그는 에메니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녀에게 화살을 기지로 향하게 하라고 말했지. 그래서 그녀는 궁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지. 고블린들을 불태웠어. 마치 그들이 히노카미 카구라를 하는 것처럼 그는 리피에게 자신이 오고 있다고 알려줬지. 그리고 그녀에게 창고에서 성수를 사용하라고 말했지. 유일한 문제는 리피는 게임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 카미야는 그녀에게 텍스트를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지. 대화 중단 옵션. 그가 NPC를 통해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그녀는 바로 그렇게 했고 장로를 목표로 삼았지. 성수를 가져와야 한다고 소리쳤지. 창고에서. 그리고 언데드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노인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지만 녀석들은 들었고 그리고 리피는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 하지만 노인은 혼자 남았고 그리고 좀비 POV에서 세상을 볼 뻔했지. 녀석 중 한 명이 성수를 가지고 돌아왔지. 할아버지를 구하기에 딱 맞춰서 그는 이 괴물에게 프렌치 키스를 당할 뻔했지. 형씨는 병을 던졌고 그리고 좀비의 머리에 바로 맞췄지. 그건 잠시 동안 무력화시켰고 그리고 실제로 정상적인 인간으로 되돌렸지. 나는 이게 좀비에게 행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머리에 화살이 박힌 채로. 이제 그들은 좀비들에게 성수를 퍼부었지. 그리고 리피는 카미야에게 이제 이기고 있다고 알려줬지. 하지만 형씨의 목소리는 그다지 행복하게 들리지 않았지. 모두가 할 말을 잃었지. 거대한 트롤 3마리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카미야는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트롤은 카미야를 거의 카미사마에게 보낼 뻔했지. 그리고 율리시아는 주문으로 공격했지. 그건 트롤들에게 통하지 않았지. 원거리 공격의 면역이었기 때문이야. 아노모니는 듣지 않고 그냥 튕겨나가는 화살을 쐈지. 그리고 트롤은 그녀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지. 그리고 내가 그녀를 박살내듯 벽을 박살냈지. 심지어 트롤도 이제 그녀를 박살낼지도 몰라. 그녀가 큰 걸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건 너무 크다고. 율리시아는 뺨을 맞고 쓰러졌고, 다른 트롤은 지명을 위해 갔지. 카미야는 그들이 왕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율리시아는 포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궁극의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사이타마의 힘으로 주먹에 힘을 불어넣었고, 그리고 트롤의 턱을 바로 때렸지. 그녀가 근접 공격도 할 수 있다고 미소 지으며 말하면서, 아네모네는 다른 트롤에게 점프 공격을 시도했고, 그리고 눈을 찔렀지. 형씨의 해적이 되고 싶은 소원을 이뤄줬지. 그녀는 미소 지었지. 이건 결국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카미야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트롤의 종아리를 베었지. 새로운 동기 부여의 물결과 함께 그의 혈관을 통해 흐르는